의원님께서 19대 국회에서 그 높다는 국방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유, 어디 가면 되게 높은 자리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높지가 않다뇨? 막상 해보면 다 그래요.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는데? 별 볼 일 없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나는 게 국방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방위원들에게 네. 책도 선물하고 이랬다는 뭐 뉴스를 제가 접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왜 지금 울음을 이렇게 뗐냐면 바로 사드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여쭤보려고. 예. 자,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그렇죠. 뭐 이제 충격적이다고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미미한 거 아니냐. 그거 갖고 그렇게 호들갑더냐 이런 모드.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겸손하게 네.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좀 감동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해가고 있는 와중에 예. 외교안보 쪽은 뭔가 좀 삐그덕거린다?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예. 아직 라인업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생긴 좀 내부 좀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거를 뭐 감추기는 왜 감춰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예. 감춰봤자 뭐 1초 후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뭘 감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합의할 때 이거를 공개하지 말자. 네. 그 공개라는 거는 사실 언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서로 만들면 이게 문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에 알려지니까 거기서는 빼라 하고 뭐 구두 보고를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예. 어떻게 뭐 놓쳤거나 아니면 한글로 생각했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 예. 또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왜 어떻게 된 거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어보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라는 사람들이 사드 발사대 사기가 국내에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 문제죠. 자, 그러면 예. 이런 또 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그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네. 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건 심각한 기망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미 처음이니까 보고를 했겠죠. 황교안 총리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육군에서는 이제 NCND를 했지만은 네. 군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하리다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문건 형식의 보고서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강독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고 예. 위승호 등 국방부 정책실장이 빼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 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건이라는 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예. 근데 군대 문건은 거의 다 비밀이거든요. 사실 내가 봐도 내용이 별것도 아닌데 비밀하기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무조건 탑시크릿 빵 찍습니까? 항상 대비로 찍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언론에 자기네들이 시인을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제 공개한 꼴이 되니까 예. 그걸 이제 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예. 실무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예.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예. 황교안 대행에까지 보고를 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라면 예. 문건에 그게 들어간 데서 뭔가 예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문건이 이제 자꾸 공개가 돼서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걱정으로 이제 빼라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예.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실무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실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감출 실익이 뭐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빼서 얻는 실익이 없다. 예, 아무도 그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무튼 청와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이 정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고요. 예. 정책실장이 이제 최종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그 교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빼고 예. 구두로 보고를 하겠다든가 뭐 예. 했겠죠. 한 청취자가 지금 문자 주셨는데 네. 사드가 전략 무기인데 예. 이게 몇 개인지 언제 왔는지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게 가벼운 일인가요? 왜? 아니요. 보고가 됐다니까요. 황교안 총리한테도. 그리고 예. 사드가 발사기 때가 6기가 발사대라는 건 세트, 한 상식입니다. 한 세트라는 건 상식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대가 있으니까 4대는 뭐 곧 와야 된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조금 군사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약간만 돌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관진 안보실장 체제에서의 청와대 안보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까지 포맷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하여간 그거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임 정부에게 하나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컴퓨터 포맷까지 할 정도였다면 이 보고 누락 같은 경우도 의도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사임을 해라, 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에서? 개인적으로. 예.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떤 문제? 이제 뭐 F-35 그러니까 이제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극비사항, 내부적인 극비사항이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맷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일 때문에 포맷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언론에서 어느 방송사에서 그 화면까지 나온 사실인데요.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의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렇죠. 국내 알자회라는 사조직이 있다. 이 말이 버젓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찌라시 수준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게 있다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그러면 보고 누락의 배후에 알자회나 독사파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걸 실수로 보기 때문에 실무적인 얘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사조직까지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나 확대 해석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저는 뭐 전임 정권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만. 네, 뭐 여기서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너무나 좀 과대평가된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그 얘기를 틀어서 가겠는데 지금 알자회 같은 경우 몇 기부터 몇 기까지라고 하는 사실은 근데 이야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사실은 알자회 존재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럼 아니땐 굴뚝에 연계 날 리가 없는 거고 알자회가 국내 사조직이 있다면 하나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국민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이게 버젓이 그러면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지 이게 군대 안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내에도 이제 헌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거 사실인데도 군대 내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취하지 않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 정점에 김관진 안보실장, 전 안보실장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좀 뭐 저도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그래야지 다시 이제 이런 게 다시 또 고개를 쳐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근데 정말로 그 박근혜 정부에서 김관진 안보실장이 거의 동무대 비슷하게 했어요. 군을 주물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사실이죠. 그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게? 뭐 하여간 전임 대통령께서 엄청 신임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실수도 많은데.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정윤회하고 호영호재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잠깐 있은 적이 있었죠. 그래요? 모르겠어요.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 번지면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차세대 전투기 사업, 아까 F-35 이야기하면서 기종이 갑자기 변경이 됐는데 변경 이유가 정무적 판단이다.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에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에서 장관이. 보고에서. 예, 보고에서. 저도 직접 들었어요. 제 귀로. 국방위원장 시절에. 예, 장관이 아니 왜 다 결정해놓고 그걸 느닷없이 바꿨냐. 네. 그랬더니 그건 정무적인 판단에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저는 이게 로키드 마틴이거든요. F-35도. 사드도 역시 로키드 마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저 국정농단 사건을 보면서 별의별 짜지리한 것까지도 다 최순실한테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두 건도 결국 물어보고 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네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접한 바가 있었는데 뭐 세간에 뭐 알려진 것과는 또 다른 얘기도 좀 있는 게 있고요. 아무튼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에서 군 안에서 심지어 국회에 의해서도 제동이 안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오히려 이것 자체가 국회문란 아닙니까? 어느 게요? 아니 김관진 안보실장이라는 개인이 왜냐 떡주무로도 타고 있는데 제동이 안 걸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저 혼자서 열심히 제동을 걸었어요. 뭐 사퇴하라고 그러고 여러 번 그랬는데 뭐 대통령께서 그걸 뭐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국방위원장이 별로 높은 자리에. 그래서 제가 별볼 없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대통령한테 편지까지 썼어요. 아 그래요?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 그럼요. 김관진 잘라야 됩니다라고. 뭔지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재밌네요. 편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저 F-35 결정 과정에서 너무나 이게 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기술 이전이 안 되거든요. 기술 이전이 안 되면 몰라 그게 국산입니까? 돈만 18조까지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거는 재고해야 된다고 편지까지 보냈는데. 뭐 답장은 당연히 안 하죠. 무시하는 거죠. 청와대 그러니까 그 편지 접수는 됐답니까? 근데 청와대. 보통 그때 예산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런 내용의 편지였는데 미국 같으면 거꾸로 대통령이 국방위원장한테 전화도 하고 편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근데 저는 거꾸로 국방위원장이 대통령한테 이 예산 문제 고려해달라고 재고해달라고 편지를 썼는데도 답장도 안 하더라고요. 혹시 그 편지가 그 청와대에 접수된 후에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무슨 얘기 없었습니까? 거기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저를 유령 취급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참. 그래도 하나회 척결하고 군내 사조직 척결하고 이러면서 군 기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립이 됐던 걸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알자 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독사파가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무슨 독사파가 도대체 뭡니까? 독사파가. 군 기강은 정립됐는지 모르지만 군이 굉장히 정치화됐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합참 의장께서 북한의 눈치를 안 본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적군의 눈치는 안 보는 건 좋은데 권력의 눈치는 보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바로 그래서 군의 문민 통제.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중요하죠.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다른 방송 이런 데서 국방부 장관이 좀 그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이 맡아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그러니까요. 군인 출신이 국방장관 하고 있는 나라는 후진국만 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입니까? 더군다나 일본이나 프랑스 전 정권 같은 경우는 일본은 지금도 그렇고 여자가 국방장관입니다. 일본 방위상이 여성이입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군인이 국방장관 하면은 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군인을 위한 군대가 돼버려요. 이익 집단 비슷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걸 문민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게 뭔 소리냐. 국방장관이 군인이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합참의장이 있거든요. 합참의장은 이제 그렇게 군사작전이나 이런 군령을 통제하는 거고. 그렇죠. 군정. 그러니까 이제 그 군정이라는 거 어려운 말이지만 어쨌든 군인들을 저기 정치적으로 또 내지는 국민 입장에서 통제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냥 군대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오죽하면은 국방부가 갔더니 간부들 34명 중에서 31명이 육사 출신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군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육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근 군대는 육군 위주 군대가 아니라
거의 공군 위주 군대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죠. 다 그렇죠. 뭐 포격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전쟁을 끝내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방부 전체가 간부가 다 육사 출신으로 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국방차관 인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네.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네. 이 민간인 기용 아니겠습니까? 이건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이분은 사실 국방 전문가라기보다는 네. 대북 대화론자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소위 뭐 자주파라고 그래요. 동맹파 자주파 그러는데 한미 예. 동맹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네. 우리나라 자주 노선. 그러니까 좀 중국과도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된다는 쪽이죠. 네. 근데 이제 국방개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어쨌든 장관이 중요하겠죠. 차관보다는. 자, 근데 지금 그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그 비군인은 모르겠지만 비육사 이건 확고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나마 좀 다행인지 모르지만 예. 그 전에도 저 비육사 한 적이 있는데 예. 전혀 바뀌지 않더라고요. 아, 결국 그래요? 육사 패권주의라고 그럴까요? 그게 그렇게 진짜 뚫기가 힘든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그 간부 전체가 다 육사 출신이겠어요. 제 기억이 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국방장관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 예. 그걸 민간인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때도 상당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응? 기억나십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 남한 전략하고 북한 전략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기본 그러니까 그거를 아닙니까? 비교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게 국방과학연구소까지 내려갔어요. 갖고 팀이 짜졌지 않았겠어요? 예. 근데 결국 작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육해공군 전체에서 여기다 압력을 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력이 세다고 하면 큰일 난다. 예산을 못 한다. 예.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론을 못 냈어요. 아니 저는 그게 더 코미디인 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비교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게 난센스 아닙니까? 난센스죠. 그건 기본 자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군인을 위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무슨 비대칭 전력인 이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손 들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대칭 전력은 우리가 현저하게 뒤떨어질 수밖에 없죠. 북핵 때문에. 좋은 전력이 있긴 합니다. 비대칭 전력이. 지금까지 소녀시대 같은 비대칭 전력이 평양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뭐 제가 좀 농담 비슷한 얘기고요. 어쨌든 좀 국방개혁은 정말 시급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거의 철옹성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군이. 예, 그러니까 아직도 군이 문민화되지 않았다. 이것은 진짜 문제 제기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야 될까요? 한마디로 저는 장관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관이 오히려 들어가서 외톨이가 돼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국방위 해보니까. 돌팔이요? 예,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인가 하는 분은 국방위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 잘하더라고요. 그 아주 굉장히 능력도 있고. 지금 그러면 이 국민 추천제에 지금 응모하고 계시는 겁니까? 국방장관 추천. 일종의. 네.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국방부 장관 시키면 잘할 거예요. 근데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유승민 의원 같은. 물론 이제 야당이니까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면 박수갈채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안보를 둘러싸고 참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듣니까 좀 기본을 좀 해놓고 논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네요. 기본이. 이런 상태에서 논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생산성이 있을까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오늘 직설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원 전 국방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19대 국회에서 그 높다는 국방위원장을 하셨었습니다. 네, 또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아유, 어디 가면 되게 높은 자리죠. 그래요? 아니 근데 왜 높지가 않다뇨? 막상 해보면 다 그래요.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는데? 별 볼 일 없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국방위원장을 하시면서 국방위원들에게 책도 선물하고 이랬다는 뭐 뉴스를 제가 접한 적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장, 국방위원장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지금 우를 이렇게 뗐냐면 바로 사드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여쭤보려고. 예. 자, 먼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직 국방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이거를 태산명동 서일필이다. 그렇죠. 뭐 이제 충격적이다고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가 너무나 미미한 거 아니냐. 그거 그렇게 호들갑 거냐 이런 뭐. 예.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겸손하게 네. 그리고 시원하게 그리고 좀 감동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해가고 있는 와중에 예. 외교안보 쪽은 뭔가 좀 삐거덕거린다? 좀 이렇게 믿음직스럽지가 못해요. 예. 아직 라인업도 아직 안 돼 있고 그래서 생긴 좀 내부 좀 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이게 고의가 아닌 실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무 실익이 없어요. 이거를 뭐 감추기는 왜 감춰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예. 감춰봤자 뭐 1초 후면 알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뭘 감췄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군하고 합의할 때 이거를 공개하지 말자. 예. 그 공개라는 거는 사실 언론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문서로 만들면 이게 문서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반에 알려지니까 거기서는 빼라 하고 뭐 구두 보고를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다가 예. 어떻게 뭐 놓쳤거나 아니면 한글로 생각했다거나 그럴 수가 있고 예. 또 보고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왜 어떻게 된 거냐?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물어보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안 물어봤다는 얘기는 제가 보니까 그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라는 사람들이 사드 발사대 사기가 국내에 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더 문제죠. 자, 그러면 예. 이런 또 그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그 발사대 4기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까지 보고를 했었는데 네. 새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 네. 자,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건 심각한 김관진 안보실장 체제에서의 청와대 안보실이 인수인계를 하면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청와대까지 포맷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컴퓨터까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예. 하여간 그거는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야죠. 아니, 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임 정부에게 하나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컴퓨터 포맷까지 할 정도였다면 이 보고 누락 같은 경우도 의도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정황은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관진 실장은 제가 국방위원장 시절에 사임을 해라, 사퇴하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에서? 개인적으로. 예.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판단돼요. 어떤 문제? 이제 뭐 F-35 그러니까 이제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극비사항, 내부적인 극비사항이겠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포맷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일 때문에 포맷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언론에서 어느 방송사에서 그게 화면까지 나온 사실인데요. 자, 그 관련해서 이제 또 그 과정에서 나왔던 게 이른바 알자회, 독사파 이 이야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의 그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조직이 있다면 수사 대상입니다. 저도 고생을 하는데요. 그렇죠. 국내 알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이미 처음이니까 보고를 했겠죠. 황교안 총리한테는. 예. 그리고 이제 언론에도 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육군에서는 이제 NCND를 했지만은 군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보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명하리다 이러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또 하나. 그러니까 이 문건 형식의 보고서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강독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고 위승호 등 국방부 정책실장이 빼라고 지시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행위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것도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건이라는 게 잘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군대 문건은 거의 다 비밀이거든요. 사실 내가 봐도 내용이 별것도 아닌데 비밀하기로 그런 문제는 있어요. 무조건 탑시크릿 도장 찍습니까? 항상 대비로 찍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언론에 자기네들이 시인을 안 하고 있는데 언론에 이제 공개한 꼴이 되니까 그걸 이제 빼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실무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황교안 대행해까지 보고를 했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된 거라면 문건에 그게 들어간 데서 뭔가 예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굳이 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문건이 이제 자꾸 공개가 돼서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뭐 그런 걱정으로 이제 빼라 그럴 수도 있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실무적인 얘기들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실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그걸 감출 실익이 뭐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빼서 얻는 실익이 없다. 예. 아무도 그 도움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제 아무튼 청와대 감찰 결과에 따르면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정점에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잘 모르고요. 정책실장이 이제 최종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최종적으로 그 교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빼고 구두로 보고를 하겠다든가 했겠죠. 한 청취자가 지금 문자 주셨는데 사드가 전략 무기인데 이게 몇 개인지 언제 왔는지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게 가벼운 일인가요? 아니요. 보고가 됐다니까요. 황교안 총리한테도. 그리고 사드가 발사기대가 6기가 발사대라는 건 상식입니다. 한 세트라는 건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대가 있으니까 4대는 뭐 곧 와야 된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사람들 얘기지만은 조금 군사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를 좀 약간만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